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제목은요, 다소 국뽕스럽죠. 대한민국은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is?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는 제가 지나가면서 한 두어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요즘 또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또 올림픽이랑 또 얽혀가지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요새 올림픽 보면 중국 때문에 존나 빡치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라방 오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생활체육에 대한 것들,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에 대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되게 신기했던 게 2002년 때만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에 대한 몰빵이었지, 그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구심을 가지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한 2010년 때부터인가 그런 엘리트 체육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 왜? 지금 당장 보더라도 메달이나 이런데 포상금 엄청나게 주는 나라들은 허접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 자체가 그 구시대 그 공산주의의 산물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이 맞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생활체육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은 원래 생활체육 기반이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통한 엘리트 양성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일본이 옛날에 생활체육 국가였던 건 맞단 말이에요. 일본은 옛날만 하더라도 그 메달 포상금이 1원도 없었어요. 그거는 올림픽의 그런 공정과 이런 거에 어긋난다고. 1원도 안 좋은데 얘네들이 언제부터 포상금 주기 시작했냐 하면 88 올림픽 이후부터 그렇거든. 그때 한국한테 좆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한테는 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활체육에 있던 돈들을 이제 엘리트로 좀 빼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한국은 지금 와서는 반대로 됐지. 엘리트로 갔다가 생활로 빼내고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직업들이 있잖아, 보통. 그지? 이상화랑 경쟁했던 고다이라 마오 같은 경우도 간호사고, 컬링의 그 후지사와 귀원에 있잖아. 걔도 보험회사에서 일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일하다가 이제 생활체육 하면서 하는 애들이랑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애들이 결혼한 것도 좀 웃기긴 웃긴데,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생활체육에 막대한 인프라가 들어가야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란 말은 이게 얼토당토않는 게, 당장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태국 같은 데 가면 내가 오후 5시쯤에 운동하러 가잖아. 그러면 룸피니 공원이라고 내가 많이 갔어. 룸피니 공원이라고 도마뱀 존나 큰 거 있잖아. 진짜 리자드맨이야. 존나 큰 게 막 기어다녀, 공원에서. 그런 공원이 있거든.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달리기 하고 있어요. 5시 넘어가면.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달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그게 룸피니 공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 되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람들이 모일 시간 되면 전부 다 달리기 하고 있고, 코트 있으면 거기서도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굳이 인프라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공원에서 나와서 다 운동을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도해야 되는 게, 나는 이제 언론, 미디어, 국가라고 보고 있어. 그거는 의무란 말이야. 사회적 의무고 책무인데, 이게 단순히 운동에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재동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맞는 말이야. 국민의 기본권이란 말이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러면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게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출산에 250조 넘게 꼬라박았지만 역대 유례 없는 저출산이잖아. 대한민국에서 0.0점대 이하가 대한민국밖에 없어, 지금 전 세계에서. 250조를 썼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막말로 여자들이 출산이랑 그걸 많이 비교를 하잖아. 출산이랑 군대를. 진짜로 이스라엘처럼 군대 보내서 막 출산 안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올라갔을걸, 진짜? 물론, 굉장히 지금 와서, 야, 애 안 낳으면 군대가, 이러면 말도 안 되는 법이긴 하지. 근데, 실제로 법이란 게 그렇잖아. 말도 안 돼도 하루아침에 시행되면 다들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법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당장, 하루아침에 금연이 식당이든 뭐든 간에 다 금연으로 변했잖아. 근데 다 따라가고 있잖아. 못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처럼 때로는 그런 뭔가 말도 안 되지만 때로는 이런 법 하나가 그 250조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나 때로는 강제적인 법 하나가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뭐 군대를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분위기만 긍정적으로 잡아줬어도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야. 이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은 뭐야? 대한민국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강남역 살인사건 벌어졌을 때 다음 세상엔 우리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대통령이 앞장서서 갈라치기를 하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야. 표로 분위기를 완전히 다 박살낸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에서는 우리가 애 낳아서 그 기쁨으로 갚아주잖아요 라는 천박한 이야기를 대놓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천박한 이야기 뭐야, 뭐 장기 섹스렌트도 아니고 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야. 이런 거 방송에서 잡아갔어봐. 이런 거지 같은 말 못하게.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위기가 지금 대한민국 다 안 좋게 흘러가고 있지. 따지고 보면 지금 일본이란 나라는 안 좋아도 훨씬 더 안 좋아야 돼. 왜냐면 디플레가 30년 넘게 왔단 말이야. 대한민국 아직 디플레 오지도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근데 그 나라 가보면 생각보다 살만해. 일본이란 나라는 분위기도 뭐 나쁘진 않고 약간 좀 이제 칙칙한 건 있어. 30년 디플레에서 시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 좀 아날로그틱한 게 있어 일본이.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고리타분한 느낌이 있잖아. 뭐 기압이라든지 그지, 열정 이런 거, 패기 이런 것들, 근성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고리타분한 것도 있고 회사 내 갑질도 있고 여러 가지 왕따 이지매도 있지만, 근데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은 없어. 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대놓고 비웃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어때?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대놓고 비웃어. 아주 천박하단 말이야. 조쏘 다니면 조쏘라고 뭐라고 하고, 그지? 뭐 이제 편의점이면 편도리라고 뭐라고, 공장 다니면 공손이라고 뭐라고, 이런 거지 같은 기류가 잡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발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거는 국가와 미디어 이런 데서는 이런 분위기를 옳게 바르게 환기 잡아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당장 봐봐. 일본의 귀미를 칼날보다도 랭고쿠가 뭐라고 얘기해. 그놈이 이제 나는 책무를 다 하고 책무 다 하고 뒤지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일본 내에서는 되게 조그마한데 강한 애들이 많아. 캐릭터 요즘 들어서 뭐 7개의 대제라던가 아니면 뭐 도쿄 리벤져스 보더라도 마이키도 되게 조그마한데 강하잖아. 야 저게 씨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작아도 강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런 사회적인 한계야. 한계.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다들 이제 꾀죄죄한 원룸에 살면서 어떻게든 부둥켜 안고 살아가잖아. 때론 남자가 이제 그 어떻게 돈 꿍쳐가지고 안마방 갔다가 걸리더라도 어떻게 티격태격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모습들을 보여주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할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사실 일본 내에선 다들 그렇게 약간 한국 내에서 보기에는 되게 약간 구질구질하다 싶을 정도로 결혼 생활을 조촐하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 대신에 한국처럼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도 않단 말이야. 반대로 한국은 모든 언론과 미디어, 국가와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위기를 다 박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나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몇백 조씩 때려박아도 안 되는 거야. 점점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걸 균열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이 분위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때려박아도 안 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되면. 임계점 내가 봤을 때 이미 넘었단 말이야. 출산율 지금 역대 유례 없는 초저출산인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잖아. 30년 지나잖아. 야 난리 난다 그러면 진짜.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래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게 힘들고 뭐 집값들도 요새 오질나게 올랐잖아. 엄청나게 올라갔고 내 방에 와서도 집 때문에 막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런 어반의 정신, 남자 알파카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나 항상 뭐라고 얘기해. 부정적인 건 하등 쓸모가 없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 내 맨날 집 때문에 그게 짜증나는 사람 보면 얘기를 해. 사실 맞는 말이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이랑 서울, 경기도에 산단 말이야. 집값이 이렇게 올랐어. 멀쩡한 월급쟁이 집 못 산단 말이야. 근데 좋게 생각하라고. 집값은 뭐 언젠가 조정 올 거고, 옛날에도 온다 했잖아. 지금 오고 있잖아.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여러분이 살 집은 사야 돼.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존나 올라가서 그렇지, 다른 거 보면 또 살만한 게 있다니까. 하다못해 이런 꾀죄죄한 오피스텔이 이것도 하나 사잖아. 이런 것도 하나 사면 여러분들이 월세 진짜 60, 70 이렇게 80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삶이 편안해져.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강남에서도 이런 오피스텔 있잖아. 역세권 이런 거 얼마 안 해.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서 다 박살나가지고 얼마 안 하는 거야. 강남에서도 이런 조그만 거 한 2, 3억 하지.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 다 2, 3억 현금 박치기 할 거 아니잖아. 뭐 이제 한 5천만 원 모았다가 7천만 원 모았다면 대출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이런 거 하나 사봐. 그럼 마음이 엄청 편안해진다니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내가 베트남 살면서 여자 꼬시기 되게 싫었던 게 뭐냐면, 베트남 가면, 간 사람 알겠지만, 일본 쪽에 가면 되게 광장 큰 게 있어. 호치민 광장이라고. 어떤 광장인지 모르겠는데, 호치민 동상에 서 있던 걸로 기억해. 거기 가면 그 엄청난 광장에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데 어떻게 놀고 있는 줄 알아? 박스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있다, 애들이. 박스떼기 깔아놓고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있어. 그러니까, 난 베트남 어플 잘로 같은 걸로 베트남 애한테 영어 잘하냐, 일단 영어 할 줄 아냐 물어보고, 내가 한국에서 하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 같이 먹을래? 그럼 나 그 당시에 이경규 형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었거든. 돈치킨인가, 본치킨인가. 근데 거기 닭도리탕이 되게 맛있단 말이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자들 다 따라 논다니까, 진짜. 왜? 걔네들한테 닭도리탕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닭도리탕이랑 거기서도 이제 소주 먹고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랑 비슷하게 나와. 3, 4만 원 나오거든. 근데 걔 호치민 내에서 걔네들 월급은 보통 이제 뭐 4, 50만 원 그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단 말이야. 물론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야. 내가 옛날에 갔을 때는 한 3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옆 동네 북한만 가더라도 걔네들 50년 전부터 흰쌀밥에 고깃국 외치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흰쌀밥과 고깃국을 못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정말로 낮은 놈들을 보고 이게 정신 딸딸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종특은 항상 남과 비교를 하는데 진짜 높게 있는 애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 라이브 방송 보면 어반님을 보고 나면 남자 혼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다. 고맙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냐고. 그냥 맨날 쇠질하고 맨날 일하잖아. 맨날 일해 나도. 맨날 일하고 쇠질하고 그리고 일 존나 빡시게 와가지고 소주 먹어 이게 인생이다. 치킨 먹어 이러고 우리 복돌이 그리고 넷플릭스 별거 없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 사상과 하나에 다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래. 나라가 분위기가 이렇게 병신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지 같은 약자 멸심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빡치는 거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그래봤자 여러분 인생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 항상 현명하게 살라고 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도 행복한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죽기만큼 괴로운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약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되게 많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한 것 중에서 감사한 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뭔가 범사의 감사함 같은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화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얘기를 국가 미디어 언론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씨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정작 내가 얘기하면 전부 다 여유하지 마라. 아씨. 내가 이게 나쁜 얘기 잘 안 하잖아 여러분. 근데 되게 신기해 이런 거 보면. 그지? 그래서 여튼 오늘은요 이 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분위기라는 거,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어떤 돈으로도 매길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걸 이제 반대로 써버린 거야. 반대로 써가지고 역추세로 이제 떨어지고 있지. 인생에는 바닥이 있다지만 야 그런 거 없다. 지옥에 바닥이 있는 거 봤냐? 더 떨어질 거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런 지옥 같은 분위기 같은 마인드셋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말하지. 평안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